민주당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인데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피력한 것 같아요. 예. 부산 시내에 프랜카드를 본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상당수 걸어놨나 봐요. 선거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죠. 뭐 본인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본인은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면 경찰 수사가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요?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죠. 자신감.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판단에 대해서는 본인만큼 정확한 게 없을 겁니다. 우린 몰라요. 네. 근데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별로 뭐 불거지는 것도 없고 그분이 윤영호 윤 씨가 하도 많아서 윤영호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것도 없고 하니까 자신감을 확실히 가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출마한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 윤영호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는 맨 처음부터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진술이 다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왜 선택적으로 전재수 그렇지. 의원만 이 오락가락한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왜 한 분은 구속돼 있느냐 이거잖아요. 28일 날 선고가 나죠. 선고가 나고 또 다른 의원들도 쭉 있잖아요. 임종성 전 의원 예. 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김규환 전 의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 보여요. 뭐 보도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산 선거 운동을 사실상 시작했는데 네. 자, 이 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그냥 멈췄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멈췄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뭐 수사 당국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증거 가져왔는데 그때 우리가 그 통일교 그 천정궁의 출입 명단 그거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거 밝혀지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한 3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 이후로 후속 보도가 없어. 그래서 좀 애매하죠. 지금 상황이 맞는 건지. 그런데 윤영호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내용부터 네. 생각을 해보면 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진술은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두 번 이상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로 넘어간 다음부터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저는 문제를 좀 삼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에서의 진술은 일관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번 이상이었고 일관되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시계와 또 현금 부분을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경배 의식까지 했다고까지 절하는 것까지 했다고 절을 했다고까지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받아서 피의자를 입건한 경찰 수사가 한 번 지난달에 한 번 있고 지금까지 수사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주당 정권의 부담이 될 거예요. 언제가 됐든 선거 과정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호재예요. 이분이 후보가 된다면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는 이걸 공격을 해서 효과적으로 표를 그쪽으로 가는 걸 막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건데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인 건 맞는 거죠. 도대체 경찰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다 수사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 FBI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럼 과거에 검찰이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수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좀 생경하잖아요. 그거 같으면 검찰 뭐 특수부에서 압수수색하고 뭐 해서 이게 떠들썩해서 짠 끝나는데 김병기, 강선우도 그렇고 좀 미적지근해요. 김경이라는 분은 옛날 같으면 일단 구속하고 시작할 거야 아마. 어떻게 미국을 가요? 강선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강선우 의원도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죠. 이거 이 정권의 부담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예. 경찰 개혁이란 말은 뭐 못 씁니까? 선거 이기면 다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야 돼요. 결론은 선거 이기고 일단 이기고 멱살 잡자고 이기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판에.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민중기 특검을 이 수사 무마 의혹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도 했고 민특검은 이 일로 고발돼서 공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전재수 의원은 정말 그냥 의연하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 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이 정도 나왔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나 분위기나 받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 뭐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 지금 이거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거 결백 증명할 거다. 장관직은 우선 정권의 부담을 너무 주니까 하는데 내가 뭐라도 하겠다 하고 부산시장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그동안 사실은 부산시장 출마 얘기 장관 갈 때부터 계속 물어봤죠. 몇 달 있다가 관두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답 안 했었잖아요. 안 했었죠. 국회에서 나와서 질문할 때도 얘기하지 않았었죠. 자연스럽게 출마하게 되는 또 효과까지 있어버리게 되니까 전재수 장관의 현재 심정은 그렇게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할 거고 제가 아까 선거 이기고 멱살 잡자는 생각이 달라도 후보 해놓고 이긴 다음에 서로 따지자 이 뜻이에요. 선거 이겨서 다른 쪽을 진 쪽을 어떻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전재수 시장 후보가 되는 건지 대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28일 날 선고가 또 권성동 의원 관련된 선고가 있으니까 윤영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인지 이게 선택적으로 그렇죠. 또 봤는지 이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28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네, 그 부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도 대통령이 SNS에 2번, 3번 글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과를 비롯해서 세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 사실상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난 참 눈에 띄었는데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뒷구절은 안 맞는 말이죠. 예. 앞에가 먼저잖아요. 네. 시장을 이기는 그럼 둘 다 무승부란 얘기인데 이 말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죠. 예. 시장은 정부가 없을 때부터 있었던 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정부가 뭘 하면 그래도 영향 받는다는 뜻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는 너무 센데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금으로 부동산. 근데 안 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했지. 부동산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번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지금 5월 9일날 종료가 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물론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처분 그다음에 그 부분의 중과세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당장 지금 5월 9일날 종료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전세라든가 뼈로 와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서울시가 다 묶여버렸으니까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보세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거를 유예를 해줬어요. 중과를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없애. 5월부터 5월 8일부터 한다 5월 하면 5월 9일. 하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안 내놓지. 안 내놓죠. 예, 잠겨버려요. 다 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뭐 허가 받고 뭐 하고 그다음에 매물을 전세 끼고도 못 팔고 그렇죠? 전세 세입자는 4년 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 살지 않는 한 4년은 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물건이 안 돌아. 자, 정권은 5년이야. 지금 4년 3개월 남았어.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시장이 그래서 정부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시간이 시장 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과연 보시고 말씀하신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작년에 12.3인가? 네, 11호. 11호인가? 네. 정책을 했잖아요. 만료가 올해 말이에요. 올해 말. 그럼 올해 말에 어떻게 할 거냐? 27년 1월 1일자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연장할 거냐? 이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장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묶어둘 거야?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둘 경우에 한 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렇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거가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이 있는데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야. 그럼 정부가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때 되면 또 민주당 내 몇 분들이 이거 이러다 서울 총선 다집니다 하면서 뭐 얘기할 거예요. 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묶였던 게 가스가 찼겠죠. 빵 터지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이거 단순한 논리인데 지금까지 계속 노무현 정부 때도 도입했던 종부세,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 중과세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집값만 계속 올려놨잖아요. 근데 공급은 그대로고 공급 대책은 크게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하고 뭐 어디만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지금 몇만 가구밖에 안 돼. 그것도 언제 지금 입주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만 이 경제에 대해서 이게 의지를 담아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작년 말엔가는 부동산 보유세 1% 미국처럼 하겠다. 10억 집은 연간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맘대로 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뭐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본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을 비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디라도 가야 되는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로 가면 되지 하지만 전세 물량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세 되는 물량이 거예요. 있어야 가는 거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 1% 얘기는 그러니까 숫자 얘기하면 딱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 10억짜리 집 1,000만 원.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말이 지당하다고? 아니, 지금 제 얘기가 논평이 지당하지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네. 깜짝 놀랐네. 또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버티기가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팔라는 얘기잖아요. 팔란 얘기지. 근데 중과세를 한다면서요. 안 팔아요. 근데 중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팝니까? 그럼 중과세가 겁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판다고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있어야죠. 100일 만에 지금 그럼 전세 뭐 월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매물이 계속 잠긴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빵 터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문제고요. 또 주택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를 또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럼 더 버텨요.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지금까지 똘똘한 한 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부동산 정책,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다주택자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핵심이.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잖아 지금. 그럼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데 다 합쳐도 10억이야. 세 채 갖고 있는데 10억이야. 이 사람하고 한 채 있는데 100억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시장에 맡겨놔야지. 정부가 그걸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다주택이 나쁘냐 100억짜리가 나쁘냐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이거 얼마나 생각이 얕아요. 이게 소유권은 정부도 침해 못해. 팔고 말고는 내 자유예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긴다는 거야. 안 팔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정권에서나 부동산 정책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기본적인 시장 논리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차원에서 그 이걸 정책을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만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서울 이렇게 나라가 아니라 도시 개념으로 하잖아요. 뉴욕은 어떻고 런던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세계 대도시 다 지금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월세가 오르고 이 문제 가지고 난리도 아닌 것은 경제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제 밤에 저는 봤는데 스웨덴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다가 다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린 스웨덴 뭐 굉장히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5년 정권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하겠다. 뭔가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1% 보유세 1% 하겠다. 0.9는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빼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2,001명은 안 되고 1,999는 안 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정부가. 자, 그 부동산 문제도 좀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쿠폰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 뿌렸던 소비 쿠폰이 13조가 되는 모양이에요. 13조. 오늘 조선일보하고 여러 신문에서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지난해 정부가 13조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거 뭐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고 소비 진작을 시키겠다. 그래서 경기를 돌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때만 반짝이라는 소비 결과가,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은 성장률도 지금 그 반짝했던 3분기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고.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1년 평균을 내보면 1%가 안 되는 성장률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돈만 풀고 물가만 올려놓은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새는 게 많잖아요. 이 루프가, 이 하나의 회전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한다는 거, 구조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경제 선순환 구조가 좀 단단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번 한번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만 하자 해서 부스터를 딱 넣어가지고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빵 출력을 올려서 딱 한 번. 근데 그 효율이 얼마 안 되더라. 40%도 안 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40% 정도 효율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거 한 번 한 걸 가지고 정권 전체가 5년의 기간 동안에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딱 한 번인 거예요. 그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는 거지. 그런 구상이 있느냐. 이 대통령이 이제 6개월 넘었어요. 7개월도 넘었어. 이제 8개월 들어가죠. 올해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지지율 높고 외교도 생각보다 잘하는 거고, 저도 인정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그건 인정해야지. 근데 진짜 성적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국민들께서 당연히 판단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 할 게 없죠 그랬어요. 할 게 있으면 했겠죠. 대책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하시는 얘기가 1,400원 언저리에서 결정되겠죠 그랬다고. 한 달 정도 있으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책 담당자, 그것도 행정부 수반은 숫자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수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거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보도를 자꾸 제가 언급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소비 쿠폰을 지난번에 13조를 뿌렸는데 특히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20대 30대 청년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청년층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 자영업으로 조금이라도 돌려서 좀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게 폭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폐업이 많고, 사실 그래요. 강남역이나 이런 번화한 데 가면요, 임대 붙은 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꼭 지금 말씀하신 2030 자영업자하고는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 임기 갖고 있는 정부가 이 구조적인 얘기를 하기 참 어렵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한쪽은 또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
세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노동정책으로도 가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집권해 보니까 이제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라고 정부가 생각할 거예요. 왜 당시에 윤 정권에서 소수 여당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어렵게 일용직으로 노동하시는 분이 어려워지잖아. 더 어려워지잖아. 그건 어떡할 거냐. 그 생각은 해봤느냐. 야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를 하더라도 5월 9일 이후에 하더라도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좀 해봤으면 그렇죠. 좋겠고요. 그리고 또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이거는 똘똘한 한 채 가지라고 해가지고 다 가지고 그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더 내려버리겠다. 똘똘하든 안 하든 집이 대충 한 채지. 그렇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세금을 막 때려버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 집을 한 채 또 사야 됩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상속증여로 가요. 이 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불로소득 얘기한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상속 재산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물론 레이건도 얘기했어요. 근로소득보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가치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나는 인정한다. 그거는 보수주의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 일반적인 얘기인데 현실에 맞냐. 일단 과표가 너무 낮고 한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바꾸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것도 대단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연대하여 상속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복잡한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만 두드려서 뭐 더 얻겠다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에는 경찰 개혁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요. 검찰 개혁의 실패 가능성. 두 번째는 경제 정책의 실패 가능성. 세 번째는 세제의 실패 가능성.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이거 보셔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 이 정권에서 안 보시나? 전 정권에는 많이 봤는데 이번 유저 정권에는 막 전화도 왔잖아, 막 실시간으로. 또 왜 이러세요? 그때 그랬잖아. 본인이 막 했잖아. 훌륭하신 분이었다니까. 근데 요새는 댓글만 봐.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네. 네, 참 화무 11홍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1년 반은 갔지.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방송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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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잘못돼서. 네, 시계 11시 1분입니다. 네. 그러네. 자, 오늘도 예. 감사드리고 예. 네. 다음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다른 주제? 좀 밝은 주제로 아니 뵀으면 뭔 일이 났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밝을 수가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하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선임대변이었습니다. 네.